요즘 20대도 리프팅 많이 받던데. 그건 너무 빨라요. 리쥬란을 20대부터 맞은 분들이랑 30대부터 시작한 분들이랑 확실히 피부가 다르더라고요. 이효리님은 눈가 보톡스 맞았다는데 안 웃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잘 못해서 그래요. 저도 40대거든요. 특별히 제가 자주 하는 시술들로 정리해봤어요. 원장님은 시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30대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후회돼요.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부터 시술 받아야 돼요? 시작은 진짜 빨리 할수록 좋아요. 덜 늙어요, 진짜 확실히. 그리고 20대, 30대, 40대 해야 되는 시술도 다 다르거든요. 각각 처지는 부위도 다르고 피부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이별 시술 로드맵을 정리해드릴게요. 20대 초반엔 뭘 해야 돼요? 요즘 20대도 리프팅 많이 받던데. 그건 너무 빨라요. 그때는 진짜 너무 예쁜 시기인데 피부 자체가 탱탱하고 예뻐서 리프팅은 필요 없고요. 피부 회복이 먼저예요. 우선 이 시기엔 여드름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여드름을 방치하면 안 돼요. 여드름 흉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없애기가 힘들거든요. 여드름 피부에는 일단 골드 PTT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병행해서 피지 컨트롤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이소티논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골드 PTT 그리고 레이저를 10회까지 혹은 보통은 3회에서 5회 정도까지만 해도 대부분 피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흉터 모공 관리예요. 여드름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포텐자나 혹은 흉터를 없애는 레이저로 관리해줘야 돼요. 흉터가 많이 심한 경우에는 서브시전이라고 흉터 조직을 바늘로 끊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없고 피부가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 딱 리쥬란 한 개만 지속적으로 해줘도 정말 충분해요. 저도 보면 리쥬란을 20대부터 맞은 분들이랑 30대부터 시작한 분들이랑 확실히 피부가 다르더라고요. 자, 이제 진짜 시술 골든타임은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이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때가 왜 골든타이밍이에요? 이 시기가 바로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거든요. 저는 이때 시술을 시작 안 한 게 정말 너무 후회돼요. 20대 중반까지는 피부가 알아서 복구가 되지만 이때부터는 내가 만들어줘야 유지가 되거든요. 일단 이 나이대에 가장 추천하는 건 보톡스예요.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거는 여기 사각턱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를 미리 맞으면 턱이 갸름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턱 근육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보톡스를 안 맞은 분들보다 턱 라인이 훨씬 얇고 예쁘게 유지돼요. 그리고 여기 눈가 보톡스. 이때부터는 이제 표정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미리 잡아주는 게 좋고요. 눈가는 아직 주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포인트거든요. 이 시기는 아직 눈가 주름이 생기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잔주름들을 잡아줘야 주름이 자리 잡지 않아요. 이것도 표정마다 다르거든요. 인상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제 세로로 이렇게 살짝 주름이 잡히기도 하기 때문에 미간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찡그리는 표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 미간에 가로주름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눈웃음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까마귀 발주름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도 미리미리 보톡스를 맞아놓으면 좋죠. 이효리님은 눈가 보톡스 맞았다는데 안 웃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양 조절을 잘 못해서 그래요. 눈가 보톡스는 표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표정을 살려두면서 주름만 완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량 분할로 맞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1, 2유닛씩 양쪽으로 나눠서 자연스러운 미소는 이제 유지하면서 잔주름만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게 스킨 부스터. 이 나이부터는 이제 스킨 부스터가 이벤트성이 아니라 루틴성 관리로 바뀌어야 돼요. 20대 때에는 가끔 맞아도 되는데 이 시기부터는 정말 2, 3개월에 한 번씩 적립금 넣듯이 꾸준히 관리해야 피부결이 유지됩니다. 자,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30대 중반부터는 일단 보톡스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이때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 턱 라인이 무너지고 팔자가 패이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30대 초반까지는 노화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부터는 갑자기 막 마음이 급해져요. 나 늙었나? 나 이제 40인데 어쩌지? 맞아요. 주변에 보면 이때부터 피부과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은 초기 노화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울세라 하면 되나요? 울세라는 사실 모든 이들에게 맞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 나이대에 추천드리는 건 콜라겐 적금이에요. 콜라겐 적금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 점점 감소하고 있는 콜라겐을 계속해서 재생되도록 보충을 해주는 것인데, 적금의 복리 효과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콜라겐 적금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콜라겐이 보다 풍부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고주파 리프팅
리프팅 레이저를 해주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써마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덴서티, 올리지오 아니면 세르프 이런 국내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시술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고주파 리프팅은 피부 속 진피층에 열 자극을 주어서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새로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젊을 때는 합성 능력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뛰어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받는 게 접근처럼 이자 누적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자는 레디어스 추천드릴게요. 사실 이건 40대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이긴 한데요. 저라면 30대부터 미리 시작할 것 같아요. 팔자가 한번 깊어지면 정말 복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음영이 생기기 시작할 때 레디어스로 미리 채워주면 40대에 아예 안 생기도록 예방할 수 있어요. 사실 팔자는 표정에 따라서 빨리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20대부터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팔자가 심한 편이다? 무조건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40대거든요. 특별히 제가 자주 하는 시술들로 정리해봤어요. 우선 보톡스는 저는 이제는 주기적으로 꼭 맞고 있습니다. 특히 눈가, 앞턱, 이마, 미간은 꼭 맞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전부 다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조금씩 주름이 보이는 부위만 보강을 해주고 있고, 저는 이제 눈 앞머리라든지 잔주름을 조금 예방하고 보톡스 주기를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잔주름 레이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르프. 저는 진짜 이거는 강추해요. 사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울세라를 추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아픈 시술은 무서워서 잘 못하고, 그래서 세르프를 셀프 시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리프팅 트렌드는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아프고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세르프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시술 후에 얼굴 라인이 확실히 정리가 되고, 그리고 탄력감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솔직히 아프긴 하지만 참을 만한 정도고요. 무서워서 못 받을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르프는 쿨링 기능이 같이 있어서 확실히 열감이 줄고 덜 아파요.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레디어스. 저는 주기적으로 팔자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주변 지인들에 비해서 팔자 페임이 적은 편이에요. 저는 레디어스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부모님, 언니, 동생 다 해드렸습니다. 50대 이상은 사실 이거 하나만 하세요 하고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 시기엔 노화의 방향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시술보다는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거는 오셔야 전반적인 커스텀 진단을 해드릴 수 있지만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팔자나 볼이 꺼진 타입이에요. 이런 분들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피부는 처지지 않았는데 납작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세르프로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을 살리고 레디어스로 꺼진 볼륨을 채워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얼굴이 다시 탱탱하고 입체적으로 복원되는 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는 턱선이 무너진 타입이에요. 이건 피부 탄력보다 피하층 처짐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리프팅으로 밑에서 구조를 잡아주고 세르프로 위에서 탄력을 덮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실리프팅을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리프팅이 시술하면 보통 1년 이상으로 시술 효과가 길고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이 생성되어서 피부결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잔주름이나 목선이 신경 쓰이는 타입인데요.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고 탄력이 약해서 조금만 방치해도 주름이 깊어져요. 이럴 땐 스킨 보톡스나 목 보톡스처럼 얕게 놓는 시술로 잔주름을 정리해주고 고주파 관리를 병행하면 훨씬 매끈하게 정리돼요. 꾸준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 필요하죠. 리투오나 레티젠처럼 직접적으로 콜라겐과 같은 성분들을 스킨 부스터로 보충해주시는 그런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이 꺼진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타입은 이제 얼굴이 전반적으로 납작해지고 특히 눈밑이 꺼지면서 피곤해 보이고 팔자 라인도 같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눈 밑에는 울트라콜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울트라콜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이런 것을 자극을 하는 그런 재생형 필러이기 때문에 꺼진 눈밑을 자연스럽게 채우면서 피부결과 탄력까지 같이 개선되거든요. 팔자 라인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디어스가 효과적이고요. 레디어스가 이제 볼륨도 채워주지만 동시에 탄력선을 복원해줘서 얼굴이 훨씬 또렷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이대별로 정리한 시술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연령대별 추천 시술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실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얼굴 타입에 맞는 커스텀 디자인이에요. 같은 40대라도 어떤 분은 탄력이 문제고 또 어떤 분은 볼륨이 먼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직접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모든 시술에 대한 문의는 비욘드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글로우업 효정이었습니다.